자, 볼게요. 오늘 12단부터 시작할 건데 다시 수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를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한 것을 가지고 수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은 수열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를 나열한 거요. 많아요. 수를 나열한 것도 나열한 건데 일정한 규칙을 거다. 그래서 그 규칙을 찾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거는 일정 좀 샘플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일단 첫 번째 나열했어. 이게 이렇게 나열했어. 수는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 규칙은 뭐가 될까요? 부터 한번 생각해. 이제는 요수 다음이 요수, 그 다음에 요 다음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 다음 수는 뭐가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바라봐도 거기는 그 숫자가 될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정확하게 딱 알고 있고 거기 있는 걔를 판단하려고 자꾸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숫자는 얼마예요? 13입니다. 그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커질 때마다 3씩 증가하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규칙을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해 주는 게 수열이라는 그쪽 파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두 번째. 자, 이런 건 어떨까? 3, 6, 12, 24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봐요. 판단이 되죠. 그죠? 하나씩 얘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수는 누가 바라봐도 얼마가 되는 거야? 48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건 어떨까? 이 수는 어떨까요? 수는 어떨까요? 다음 수 물음표는 뭘까요? 를 한번 생각해 봐. 물음표는 뭘까? 판단이 되나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면 진짜 한번 배웠던 들이 바라보 진짜 신기해. 그러니까 배웠던 친구들은 어떻게 빼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빼가지고 3 차이 나네, 5 차이 나네, 그다음 7 차이 나네. 그러니까 그 다음 차이는 9 차이 나겠네.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처음 배운 친구 중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맞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랑 좀 비슷한데 뭔가 좀 하나가 삑사리가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1의 제곱에서 1을 2의 제곱에서 1을 9 빼기 1이야. 여긴 얘는 16 빼기 1이야. 여기는 얘는 25 빼기 1일 거야. 답은 24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한 가지 규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어떤 규칙으로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수열이 더 쉬울 수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계산하고 나면 그 결론은 똑같게 나오긴 하거든. 근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 다음 거. 이런 건 어떨까? 자, 얘도 너희가 4 차이 나네요. 6 차이 나네요. 8 차이 나네요.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냥 저기는 저 수가 가지고 있는 저 수가 의미하고 있는 여기 있는 얘가 도대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지, 그래가지고 이 물음표라는 얘는 이제 어떤 수가 될 건지 한번 생각해봐.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일종의 IQ 테스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퀴즈. 그죠? 그런 거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니? n제곱 플러스 n. 좋아요.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네.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1제곱 더하기 1이고 얘는 2제곱 더하기 2고 3제곱 더하기 3이고 4제곱 더하기 4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또 그걸 의도하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나열은 아니었거든. 다른 규칙으로 선생님은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나열이었어.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했냐면 사실은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이런 느낌. 이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 숫자는, 그러니까 이 숫자 한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얘는 2잖아. 그지? 얘는 갑자기 6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12가 됐는데
여기는 이 숫자들을 두 개의 곱이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 1 곱하기 연속한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쭉쭉쭉쭉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5 곱하기 6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와. 얘 먼저 보자. 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나요? 건우 나왔어. 어떤 규칙 가지고 있니? 오케이. 첫 번째 거에서 1을 곱한 게 아니라 2를 곱하고 그 다음에는 3을 곱하고 그 다음에는 4를 곱했어. 그 다음에 5를 곱하니까 얘는 120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맞아요? 마지막 여기는 얘는 어때? 자, 이거 규칙 찾는 사람 오늘 퇴근해도 됩니다. 이거 답을 한번 구해보면 이거 답이 나오는 사람은 오늘 퇴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한 시간 3분 줄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와 그렇게 또 잡힐 수 얘가 얘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거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러면은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한 거로 규칙을 내가 찾았으면 거기는 걔는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아 보인다. 왠지 선생님이 딱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은 되게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느낌인데 선생님은 사실 어떤 거를 말하고 싶었냐면 좀 상황을 좀 넓게 보세요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보길 바랬어 사실은. 그냥 대놓고 줬거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찾긴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답은 선생님 12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사실은. 오케이? 근데 건우가 말한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네요. 그죠? 갑자기 되게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규칙이 나올 줄은 나도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규칙이 나왔어. 되게 좋은 규칙을 잘 발견했네요. 그러니까 여러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다음항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우리는 수열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수열 중에서 규칙의 이름을 정해준 게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합법적으로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2개는 불법적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정해진 그 규칙이라는 건 등차라는 규칙과 등비라는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 불법적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꼭 알아야 되는 개차라는 게 있고 개비라는 게 있어. 이렇게 총 4가지는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수열적 얘기하면서 그 4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등차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좀 간단히 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여기는 이 일정한 규칙에서 얘네들을 좀 이름을 좀 각각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용어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갈게. 여기서 첫 번째 쓰인 여기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보통 A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쓰인 얘네들을 A2, 그 다음 세 번째 쓰인 걸 A3, A4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게 쭉쭉쭉쭉 계속하면 무한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5개로 끝나면 유한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면 무한수열 아니면 끝났으면 뭐 유한수열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각각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케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n째 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여기는 얘를 진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일반항. 그렇죠. 일반항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n번째 항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 n번째 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 그러니까 그 n번째 항을 내가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얘에서 아까 우리 누구야? 영준이가 했듯이 얘를 n제곱 더하기 n이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얘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버리게 되잖아. n번째 항을 구해버리게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나는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2 집어넣으면 둘째 항, 3 집어넣으면 셋째 항, 4 집어넣으면 넷째 항 이런 식으로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n번째 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되게 있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구해놓으면 나는 모든 항들을 다 구한 거니까 여기는 얘를 뭐라고 특별히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열의 목적은 뭘 찾는 데 있냐면 규칙을 찾는 데 있고 그 규칙의 궁극적인 형태가 일반항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을 찾으면 됐어. 그럼 봐봐. 첫 번째 여기는 요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생각해 보자. 아직 우리가 여긴 얘가 등차라는 규칙이긴 하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걸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단순하게 우린 규칙으로만 접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이게 3씩 커지고 있는 건 알겠잖아. 이렇게 3씩 커지고 있는 건 알겠잖아. 그럼 분명히 얘는 3과 관련된 형태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인데 얘를 내가 3 곱하기 1 해주고 여기다 빼기 2라고 써서 여기는 얘를 표현한다면 여기는 얘는 3 곱하기 2에다가 빼기 2라고 써서 얘를 표현할 수 있고 3 곱하기 3에다가 빼기 2라고 써서 얘를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는 3 곱하기 4에다 빼기 2라고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는 n번째 항은 뭐가 된다? 얘는 3 곱하기 n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해서 요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는 요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를 생각해 보자. 얘는 다 2배씩 증가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우리가 3 곱하기 1이죠.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인데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이고 얘는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랬을 때 얘를 뭘로 보면 2의 0제곱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당연히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판단해서 여기는 얘의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 있는 얘.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거 수열을 한번 배운 친구들은 이거 빼기해서 걔네들을 관찰한다고 했었잖아. 그게 개차 수열이라는 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3 차이 나고요. 여기는 얘가 5 차이 나고요. 여기는 얘가 7 차이 나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9 차이 나서 2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여기는 얘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처음 보는 친구가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내가 1제곱 빼기 1로 2제곱 빼기 1로 3제곱 빼기 1로 4제곱 빼기 1로 바라봤다면 오히려 여기는 얘는 n제곱 빼기 1입니다 라고 해서 얘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영준이가 이거 잘 찾아냈었고 선생님이 원했던 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거를 원했던 거. 그치?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를 원했던 거.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 여기 있는 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일반항은 처음에 1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3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4를 곱한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몇 가지 n까지 곱한 걸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럼 저기는 제 일반항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우리가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어디서 배웠다? 수학 하에서 배웠다. 그죠?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걸로 일반항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건 일반항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일반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우가 생각했던 그 규칙을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반항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항 하는 거 그냥 선생님 재미로 마지막에 너희들 하나 못하나 사실 그거 하려고 내놨던 건데 갑자기 답을 맞춰버려가지고 선생님 좀 되게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수를 나열한 거. 근데 어떻게 나열한 거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한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너희들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그 일정한 규칙을 찾는 거를 먼저 해야 돼. 오케이?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교육과정상 등차라는 규칙을 먼저 주고서 그 규칙에 맞게 나열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 항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 또 등비라는 규칙에 맞게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개차라는 거 규칙에 맞게 얘기할 거고 개비라는 거에 맞게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은 별거 없어. 결과적으로 그냥 수를 나열한 거고 그 규칙들을 저렇게 정해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되게 쉬워요. 수열은 그래서 진짜 사실 되게 쉬운 겁니다, 얘들아.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보자면 봐봐. 여기 있는 얘네들을 뭐 굳이 꼭 다 A1, A2, A3, A4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뭐 B1, B2, B3 이렇게 써도 괜찮고 C1, C2, C3 이렇게 그냥 알파벳 A가 제일 먼저 나온 거니까 그냥
A1, A2, A3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것뿐입니다. 수열이 2개 이상이 되면은 거기는 걔는 뭐 B1, B2, 3 이렇게도 가고요. 그죠? C1, C2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첨자로 이렇게 지금 표현된 게 일반항이라고 불렀는데 만약에 다시 봐봐. 여기 AN이라고 하는 게 요 첫 번째 것처럼 3n-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 일반항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했어?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런 거 같아. 여기 있는 이거랑 요 구조랑 지금 현재 요 구조랑 완벽하게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A에다 밑에다가 N을 집어넣어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F에다가 N을 집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그래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F1이 되는 거고 걔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A1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기 이제 그래프도 우리는 그려줄 수 있고요. 다만 그냥 여기는 이 함수랑 fx는 3x-2랑 여기는 얘랑 혹은 여기는 얘랑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정의역이 달라.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실수 전체 값을 다 집어넣어도 괜찮은 건데 여기 있는 얘는 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정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열심히 배우고 나면은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도 얘는 그냥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함수의 극한으로 또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조금 다른 얘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다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이건 꼭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수를 가지고 장난을 쳤을 때 있잖아 얘들아. 여기에 만약에 5를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가 10을 하나 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A1, A2, A3, A4라고 해서 4개의 수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나의 수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하나의 수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는 몇 번째 항인가요? 첫 번째 항입니다. 여기 있는 얘는 두 번째 항이 되죠. 여기 있는 얘는 세 번째 항이고 여기 있는 얘가 6번째 항이 됩니다. 얘는 5번째 항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숫자들은 그냥 여기는 얘 그냥 첫 번째 A, 두 번째 A, 세 번째 A, 네 번째 A의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야. 얘가 무조건 첫째 항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A1을 첫째 항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얘가 순서상 제일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첫째 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제가 A1이라고 쓰여 있어서 쟤를 첫째 항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등차 수열과 등차이라고 나와 있어.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 이루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정의가 뭐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입니다. 이게 등차.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을 생각했을 때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여기 AN이 있었고 그 다음 번째 항이 AN 더하기 1이겠죠. 쭉쭉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의 차이가 D 차이 납니다. 라는 여기는 얘를 하나 내가 써주게 된다면 여기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A2와 A1의 차이가 D 차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3과 A2의 차이가 D가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말 하나로 여기는 이 모든 항들이 전부 다 몇 차이 나는 거야? D 차이 나는 거야. 라는 표현을 이걸로 해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여기는 얘를 보면서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면 됩니다. 얘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했어? 등차라는 규칙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뭘 만들 거야? 일반항을 만들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첫째 항을 내가 A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더한 걸 거야. 세 번째 항은 여기다 D를 더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2D가 되겠죠. 얘는 A 더하기 3D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N번째 항은 A 더하기 뭐가 되겠어? N-1D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A 더하기 N-1D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왜 등차라고 줬을까? 그러니까 얘는 해석상 있잖아. 여기에다가 더하기 D를 해서 다음 항을 만든다라고 했어. 여기다 또 더하기 D를 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열을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를 하긴 했지만 여기 있는 얘는 사실 얘가 정의이기 때문에 얘는 같은 차이를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등차 수열. 그러니까 더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는 얘 빼기 얘, 얘 빼기 얘, 얘 빼기 얘, 얘 빼기 얘가 다 똑같은 애들이라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까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다시 천천히 다시 한번 봅시다. 의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너희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맛있는 그거 아니고 공차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얘의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첫째 항을 A라고 한다면 일단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를 만족하게 된다라고 아까 정의라고 얘기했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AN이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N-1D라고 하는 이런 일반항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일단 등차 중항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들어가 봅시다. 일단 보기 1번 먼저 가보자.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열의 표현, 그러니까 수열을 표현하고 싶어. 수열을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반 항에다가 중괄호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일반 항이 이거인 수열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1 이렇게 달려 있어 라고 한다면 n 더하기 1이 일반 항인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보통은 그래서 AN,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B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항이 AN인 수열이구나, 일반항이 BN인 수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보기 1번으로 갔을 때 수열 여기 있는 얘라고 줬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일반항인 수열이구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거기 이제 첫째 항부터 3항까지 구해 주세요. 너무 쉽죠. 그냥 1 집어넣고 첫째 항, 2 집어넣고 둘째 항, 3 집어넣고 셋째 항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얘기를 했을 때 얘들아 수열에 대한 첫인상 어때? 개 쉬워. 그러면 성공입니다. 알겠죠? 수열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자, 보기 2번으로 가보자. FN이 n제곱 마이너스 1로 정의된 수열.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일반항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 2 집어넣은 게 둘째 항, 5 집어넣은 게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넣은 거랑 5 넣은 거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끝. 너무 쉽습니다. 다음 보자. 이제 다음 수열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있잖아. 문제에서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 무슨 수열에 대해서 수열이 있어요. 수열이 있고 숫자들이 막 나열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뭔가 풀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수열 앞에다가 얘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진 수열입니다. 혹은 등비라는 규칙을 가진 수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열의 정보를 저렇게 담아서 문제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가 이름이 붙어 있는 게 편하겠니?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게 편하겠니? 이름이 붙어 있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수열이구나,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대놓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만 우리는 관찰하면 될까? 여기는 이 차이가 얼마인지만 정확하게 관찰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등차 수열의 공차, 등차 수열. 여기는 등차 수열. 등차를 구해서 다 등차 수열을 이제 등차 수열,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해서 거기 있는 개만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천천히 가볼게. 일단은 여기 있는 얘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먼저 구하고 싶어. 제일 먼저 이 수열의
가장 끝판왕,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분석했을 때 그 분석, 규칙의 끝판왕이 결국 뭐야? 일반항이거든. 일반항만 잘 찾아주면 내가 어떤 항이든 자연스럽게 다 구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걔 일반항 AN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첫째 항이 지금 0.97이죠. 그지? 그 다음에 n-1의 공차라고 했으니까 0.03을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여기 일반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등차 수열 AN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첫째 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일반항, n번째 항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전개하면 D에다가 N에다가 더하기 A 빼기 D입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N 곱한 거에다 더하기 B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수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수열의 일반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식이지만 여기는 얘를 내가 n에 대한 다항식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수열이 있다면 그 수열은 반드시 어떤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등차 수열은 반드시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주어지는 수열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반항만 봐도 걔가 어떤 수열인지, 그러니까 얘가 1차 다항식이었다면, 1차 다항식이었다면 얘는 당연히 뭐였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서 여기 있는 이 D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공차라고 불렀던 거잖아. 근데 여기는 요게 D인데 여기는 얘가 D니까 그 1차 항의 개수가, 다시 1차 항의 뭐가? 개수가 뭐가 됩니다? 여기 얘가 자연스럽게 공차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줘도 괜찮겠네. 됐나요? 그리고 얘 첫째 항은 뭐가 되겠어?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은 A 더하기 B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I의 애시당초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하나의 수열의 규칙을 만들어 가서 일반항을 완성시킨 거고요.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얘 1차 다항식이니까 1차 다항식 입장에서 등차 수열을 또 해석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애시당초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긴 얘는 0.03n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다이렉트로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등차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 일반항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니? n에 대한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1이 아니죠. 0.94네. 됐나요? 다시 여기 n에 대한 몇 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차가 뭐라고 했어? 공차가 1차항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얘는 0.03n으로 먼저 시작해 놓고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게? 0.97이 나오도록 여기다가 더하기 0.94를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도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일반항을 구하는 그 등차 수열만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A 더하기 n-1 D를 해서 구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1차식이라는 이 관점에서 1차의 개수가 공차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구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여기 있는 얘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할 땐 쓰겠지만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식 입장에서 바라봐서. 오케이? 그러니까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2번 문제는 어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첫째 항이 12였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잠깐만, 아직 1번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았구나. 그죠? 정신이 없네. 그래서 일반항을 구했다면 다시 여기 5.02라고 하는 게 몇 번째 항인지가 궁금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그 n값이 얼마인가요? 이게 궁금했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넘어간 다음에 0.03으로 나눠주면 n값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요?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봐. 자, 2번 문제 선생님 주고 싶냐면 봐봐. 우리가 그러면 등차라는 규칙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등차라는 규칙이 있었을 때 나한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면 걔의 일반항을 구할 아예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도 A 더하기 N-1D라고 해서 미정계수는 첫째 항과 공차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정계수가 두 개 있다는 건 항상 우리한테 식 두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등차 수열이라고 줬을 때는 두 개의 정보만 전달해 준다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어. 1차 다항식 입장에서 바라봐도 얘의 계수는 A와 B 두 개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란 등차라는 규칙을 줬을 때는 나한테 두 개의 정보만 전달해주면 나는 그 수열의 일반항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딱 보고 2번 문제를 딱 보고서 드는 생각 여기서 분명히 나한테 뭘 구하라고?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몇 개의 정보를 주고 있나요? 두 개의 정보를 주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첫째 항은 얼마였어? 얘는 12였어. 그 다음에 10번째 항 A 10은 3이었어.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줬는데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공차를 구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여기다가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오늘 봐봐. 선생님 오늘 말투부터 되게 느리죠? 그죠? 평소랑 다르게 되게 천천히 말하고 있어요. 졸면 안 된다. 알았죠? 되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되게 중요해서 그렇고 되게 자세하게 해줄 작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얘는 첫 번째 A1이라고 하는 건 그냥 12라고 하나 준 거잖아. 그럼 얘가 A인 거야. 그 다음에 A10이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뭐야? 9 두 번째 이런 정보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A가 12였으니까 얘가 12였으니까 요거 두 개 이걸 넘겨주면은 9D가 뭐야? 마이너스 9가 되면서 D가 얼마 나오네?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D가 나왔고 첫째 항 나왔으니까 나는 일반항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12 더하기 M-1 D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때?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소리? 12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은 거니까 10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소리야? 여긴 얘가 3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9A가 몇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 A가 n의 개수니까 얘가 공차잖아. 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아니면 얘들아 봐봐. 어차피 우리 수열이라는 건 수를 나열한 거라면 A1, A2 땡땡땡 가서 여기 A9까지 A10까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차 몇 개 차이나? 한 개 차이 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차 몇 개 차이 나니? 두 개 차이 나겠지.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차 몇 개 차이 나겠니? 9개 차이 나겠지. 왜? 10번째에서 하나 첫 번째 거 뺀 거니까 총 9개의 공차가 차이 날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는 몇 차이야? 9D 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랑 얘의 차이는 뭐야? 3에서 1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9야.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1이야.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생각해 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고 11번째 항이 60인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마찬가지 얘기네요. 나한테 몇 개의 정보를 줬어? 2개의 정보를 줬습니다. 그럼 나는 일반항까지 다 구할 수 있어. 당연히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고 공차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개의 정보를 가지고 생각해 준다면 얘는 일단 우리 4번 먼저 하고 3번 너희가 한번 해볼게. 얘는 그냥 n에 대한 1차식 여기는 얘가 공차 3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 너희가 지금 3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빠르게. 자,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괜찮고요.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고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보자. 어떻게 된 거야? 일단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래. 그 다음에 11번째 항이 60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첫째 항에다가 11번째 항까지는 10개의 공차가 더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10을 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결과가 60이라고 준 거니까 첫째 항은 뭐가 됩니다? 7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있잖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기서부터 공식에 너무 의존해서 너무 매여 있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판단이 잘 안 돼. 그냥 이 현상을 너희가 그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케이? 왜 이런 일반항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나는 수가 나열된 것들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다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얘는 뭐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정말 당연하게 드는 과목이어야 됩니다. 단원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네요. 일단 나한테 몇 개의 정보를 주고 있나요? 이렇게 2개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라는 규칙이라고 정해줬으니까 얘랑 얘를 알고 있다면 나는 충분히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A 59는 A 더하기 58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66은 A 더하기 65D가 될 거야. 이게 지금 84라고 준 거고 이게 70이라고 준 거니까 이대로 그냥 빼버리면, 그대로 빼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얼마야? 7D가 되나요? 그게 14네요. 그럼 D값은 얼마구나? 2구나 라고 해서 D값 먼저 구하고요. 그럼 D값을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A 더하기 116인가요? 얘가 70입니다.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46이었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첫째 항도 구했고 공차도 구했어. 다 구했네. 그치? 그래서 얘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다. AN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6에다 더하기 N-1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내가 궁금한 건 A 100이었으니까 여기 일반항 하나 구하면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9에다가 46에다가 더하기 99 공차는 뭐가 됐어? 2가 됐어.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답이구나.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규칙을 줬으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AK가 100이 되는 K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AK였으니까 마이너스 46 더하기 K-1, 2 얘가 지금 100이 되도록 하는 그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아니면 얘들아, 단순하게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14 차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나? 7개 차이 나잖아. 그지? 항이 7개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7D가 14라는 소리니까 D가 2구나 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얘를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봐봐. A 66에다가 여기서 얘랑 항이 몇 개 차이 나는 거니? 34개 차이 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34개의 공차만큼 차이 나면 그게 뭐가 되겠어? A 100이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해돼? 그럼 여기는 얘가 몇이니까? 84니까 A 100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일반항을 꼭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계속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공차, 다시 등차라는 그 규칙을 가지고 나는 저긴 제일 찾고 싶은 거야. 그 규칙의 상황에서 너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꼭 틀에 박힌 생각을 하면 안 돼. 알겠죠? 진짜 편한 생각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편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문제를 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다가 그러면은 몇 차이 나는 거야 이거? 몇 차이 나? 16 차이 나잖아. 그지? 공차로 따지면 몇 차이 나는 거야? 8개 차이 나는 거죠. 맞아? 이씩 8개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보다 8개 더 큰 거였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74번째 항이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고. 처음엔 선생님이 당연히 뭘로 가르쳐주면 공식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지. 나는 선생님이니까.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 이 공식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딱 상황 자체가 수열이 그냥 등차 똑같은 차이로 이루어진 수를 나열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이것들에 대한 관계를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여기는 이거. 이 일반항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오케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얘는 당연히 이렇게 생겨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가 이거구나. 그럼 이거 입장에서 저기는 쟤를 바라보면 또 다른 문제처럼 보이겠지. 그죠? 이거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겠어요? 얘는 59A 더하기 B가 뭐가 되고 7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풀 거 아니야 또. A랑 B랑 또 1차식으로 생각해서 또 이렇게 구해주고 그거 가지고 100번째 항 구하고 얘가 100이 되는 N으로 또 풀 거란 말이에요. 그죠?
풀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다양하고 되게 다채롭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어렵게 풀 수도 있고 진짜 쉽게 풀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굳이 불편한 이런 계산들을 해가면서 풀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훨씬 더 편한 수열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고 싶어서 선생님이 수학 1에서 그렇게 좀 달려왔던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가보자.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정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한다. 얘를 만족한다 라고 줬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선 너희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생각들을 해주면 되는데 첫째 항과 공차가 정수라고 정보를 줬는데 일단은 이거 하나 줬지. 식을. 나한테 꼴랑 식을 몇 개 줬어? 하나밖에 안 줬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일반항을 구하려면 정보를 몇 개 알아야 된다. 2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밖에 안 줬어. 미정계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야. 근데 무슨 조건? 정수 조건. 아, 얘는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으로 풀라는 얘기구나라는 게 여기서 이미 그 뉘앙스로 먼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가 곱해져서 어떤 정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식으로, 여기는 얘가 하나의 수로 해서 얘의 약수 관점에서 이렇게 유한계의 값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저 구조, 그지? 부정방정식의 저 구조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미 여기를 읽으면서 벌써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걸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너희가 선택을 하는 건데 당연히 편한 거. 일단 이건 뭐야? A 더하기 4D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6D구나. 그 다음 마이너스 A 더하기 2D. 이거 전체의 제곱이구나. 여기는 얘가 2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모양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만들 거야? 여기는 얘는 숫자가 되면 되지만 여기는 얘는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여기는 이 식을 변형해 나갈 거야. 라는 게 핵심이지. 오케이?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개해보자. 얘는 a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요? 10ad. 그 다음에 더하기 24d제곱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d제곱 더하기 4ad죠. 4ad 더하기 4d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지금 현재 2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20d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얼마? 2입니다. 이렇게 준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3ad 더하기 10d제곱이 일단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d로 묶이니까 d에다가 3a 더하기 10 해준 이 결과 10d 해준 이 결과가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되는 그 형태를 나는 만들어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1일 때 얘가 1인 거랑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랑 이렇게 두 그러니까 답도 2개로 나오겠구나. D에 대한 정보 준 거 없잖아. 그지? 2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알겠나요? 오케이? 요 답까지 한번 구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답 구해보고 요 밑에 있는 문제 3개 짜르륵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그 정보들을 한번 잘 보는 거야. 일단 등차라는 규칙을 다 주고 있어. 등차 수열 어쩌고, 등차 수열 어쩌고 이런 정보들을 다 전달해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등차라는 규칙을 준 순간부터 나한테 주면 2개의 정보만 주면 나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에 선생님이 수를 막 나열해가지고 썼던 것들 기억나죠? 그럼 그 규칙들이 지금 어떤 규칙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2개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얘는 등차라는 규칙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있는 여기는 얘의 수식어이지. 이 수식어가 사실상 되게 중요한 수식어야 라고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가 뭘 나타내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해결 전략이 바뀝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 되면은 여기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넘어가게 되면 등차 등비를 그것 빼고 나머지 되게 대해서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거긴 걔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거기 제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등차라는 규칙을 줬으니까 나는 두 가지의 정보만 얻을 수 있으면 끝났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 A2라고 하는 거랑 A6이 지금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주고 같아요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몇이에요? 1이에요 라는 식 하나. 요 두 개를 가지고 풀라는 얘기구나. 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문제는 뭐야? A5가 5입니다 라는 정보 하나랑 그 다음에 A3대 A9가 4대 7입니다 라는 요 정보를 가지고 풀면 되겠죠. 오케이? 비례식도 굳이 몇 대 몇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이대로 풀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두 개의 등식을 전달해 준 거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난 뭘 할 수 있어? 등비술의 일반항까지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그 K 값도 다 얘들아 쉽지. 근데 나중에 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게 그 쉬운 포인트에서 있잖아. 아유 쉬워 이러면서 자꾸 졸잖아. 그럼 진짜 큰일 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30분 남았는데 30분 동안만 제발 꾹 참고 한번 잘 들어봐봐. 알겠죠? 이제 별 얘기 안 남았어요. 이제 쉬운 얘기밖에 안 남았어. 어쨌든 하나하나 다 연결고리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듣고 등비 수열까지 뭐 등차 수열 합까지 쭉쭉쭉쭉 이어갔으면 좋겠다. 알겠죠? 좋아요. 넘어가.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좀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과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BN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서 만든 수열 CN이 있대. 그 CN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첫째 항이 3,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애는 첫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7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11이었을 거고 15였을 거고 19였을 거야 댕댕댕댕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다음 여기는 얘는 첫째 항이 몇이었어? B에는 첫째 항이 7이었고 그 다음에 3씩 가는 거니까 10이 되는 거고 13이 되는 거고 16이 되나요? 그 다음에 19가 되네요 댕댕댕댕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통으로 나타내는 수라고 했으니까 7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19가 공통입니다. 까지 생각을 해봤어. 다음 게 또 뭐가 공통이 될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등차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등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진 수열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어디까지는 구해주는 게 예이냐면 세 번째 항까지는 구해주는 게 예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규칙인지 판단이 가능할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는 게 예의이긴 한데 근데 좀 상식적으로 가보자. 어차피 얘는 4씩 커지는 애고 여긴 얘는 3씩 커지는 애기 때문에 맞아요? 얘네들이 만나려면 결국은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겠어? 12씩 증가한 후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돼요? 너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12인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CN이라는 수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상황을 너희 스스로도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규칙을 너희가 실제로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없다면 실제로 이 다음에 어디서 만나는지 어디서 다시 겹치게 되는지 그걸 너희가 실제로 구해준 다음에 그 규칙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구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겠어? 17n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뭔 소리야? 12n 그 다음 첫째 항이 7이었으니까 빼기 5가 되는 거야. 얘가 C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야. 이렇게 구해주면 끝날 것 같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 1차 항, 1차 다항식을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막 섞어서 쓸 거야. 선생님이 이것저것 너희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는 등차 중항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여기 가운데 어떤 항이 있는데 얘가 뭐 X래. 그런데 이거 세 개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오케이? 상황을 줬어. 라고 한다면 그 X는 뭐가 될까요? 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당연하게 봐봐. 등차라며. 그지? 얘랑 같다며.
그러니까 x 빼기 a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b 빼기 x가 됐으면 좋겠어.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2x는 뭐가 되면서 a 더하기 b가 되면서 x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 x값,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항입니다. 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 등차 중항은 결국 두 개짜리 뭐랑 똑같아지냐면 얘는 산술 평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은 그 다음 시간에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계산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고 갈 아이이기 때문에 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좀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여기가 됐죠? 좋습니다. 문제로 가보자. 일단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일단은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는 몇 개의 식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 한 개의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어떤 식? 등차 중항이라는 식. 그러니까 요 식을 얻어도 괜찮고 요 식을 얻어도 똑같은 식이니까 이거나 둘 중에 하나 식을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자는 지금 몇 개인데? 3개인데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는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봐봐. 여기 얘는 2b가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식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배의 b제곱이 뭐가 됩니다. 얘랑 더한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됩니다. 라는 두 번째 요 식을 얻었어.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요 두 개를 통해서 나는 a 대 b 대 c를 구해주세요. b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준 거다. 됐나요? 다시 등차 중항에서 너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에서 나는 몇 개의 식밖에 못 얻어. 하나의 식밖에 못 얻어. 그 하나의 식이 등차 중항이라는 식이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편의에 따라서 써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식, 두 개의 식 얻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얻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해보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그러니까 문제에서 A 대 B 대 C를 구하여라 라고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을 보면서는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나는 A 대 B 대 C까지는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자가 세 개잖아. 문자가 세 개잖아. 그러면 식이 세 개 있으면 그 A랑 B랑 C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식이 두 개밖에 없는데 문자가 세 개란 말이야.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상수항이 없다면 A 대 B 대 C의 비율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뭐 3A가 5B예요. 이렇게 줬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쟤는 분명히 문자는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 다음에 식은 몇 개 있니? 1개밖에 없지. 그럼 이 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라고요? 두 문자의 B는 얻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넘어가면 되잖아.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래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니까 A 대 B는 뭐가 됩니다? 5 대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B까지는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안 써도 이게 B를 얻은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됐습니다. B를 얻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봐봐. B를 소거해서 집어넣잖아. 그러면 A 식이 나오지. A랑 C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A랑 C에 대한 식을 통해서 나는 A와 C의 B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A를 소거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A를 소거하면 뭐가 되겠어? B랑 C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 B랑 C에 대한 식을 통해서 난 뭘 얻을 수 있겠어? B와 C의 B를 얻을 수 있겠네.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네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나는 A 대 B 대 C의 비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건 계산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얘를까지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수학 상에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됐나요? 이걸 보면서 바로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어떻게 계산할까 얘들아? 이게 A 더하기 C에다가 A 더하기 C, A 빼기 C 이렇게 얘를 쪼개고 여기 얘를
2b 곱하기 b라고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이 b가 a 더하기 c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줘도 괜찮잖아. 맞아요? 어차피 b가 0이 아니라고 했어,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는 거는 a 더하기 c도 0이 아니라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줘도 괜찮거든.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랑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뭘 얻을 수 있어? b는 a 빼기 c야 라는 식으로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나는 2b는 a 더하기 c야가 된 거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훨씬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3b가 뭐가 돼? 2a가 돼. 아, 그러니까 3분의 a가 일단은 2분의 뭐가 됐어? b가 됐어. 이렇게 하나 판단할 수 있을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뺍니다.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럼 얘는 b가 될 거고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2c가 되겠죠. 그러니까 넘어가. 그럼 얘는 2분의 b는 c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a 대 b 대 c는 3대 2대 1이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고요. 제곱의 합이 2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요거는 그 개념으로 잡고 가면 좋겠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혹은 네 수 혹은 다섯 수 혹은 여섯 수 이런 아이들을 좀 얘기해 줄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A에다가 A 더하기 D에다가 A 더하기 2D라고 써야지. 그럼 두 개의 문자로 나는 하나의 그 세 개의 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개이득이야. A 대 B 대 C 이렇게 A랑 B랑 C 하는 것보다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물론 좋긴 하지만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얘를 무조건 첫째 항으로만 나는 인식을 할 거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하나 더 수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것도 여전히 이 세 개의 수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중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첫째 항이 얘가 되는 거고 공차는 D가 되는 등차 수열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놓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세 수의 합이 뭐가 돼? 3A가 됩니다. D가 그냥 그대로 소거가 돼서 없어지지. 그래서 세 수를 다 더하고 싶은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놓는 게 이렇게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미정계수를 놓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그 수들이 만약에 네 수였어.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가운데 이게 딱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D 빼고 D 더하고 해서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가 네 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 네 수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나는 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다 더했을 때 뭐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조금의 유도리를 조금만 더 발휘해보자. 얘를 A 더하기 D로 하고 얘를 A 빼기 D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고정관념을 버리자라는 소리냐면 공차가 무조건 D야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공차가 2D면 어때? 그죠? 얘가 A-3D라고 놓고 A 더하기 3D라고 놓으면 여전히 2D씩 차이 나는 등차인 상황이잖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싹 다 더해버리면 4A잖아 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럼 얘 다섯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다섯 수. 이런 게 나올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다섯 수는 당연히 가운데 있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고 세팅하고 A 빼기 D, A 빼기 2D라고 세팅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럼 여섯 수는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A 더하기 5D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가 A-5D 하나 달아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개의 수를 이게 홀수계라면 가운데가 있는 거니까 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편하고 짝수계라면은 여기는 얘가 가운데가 없는 거니까 얘를 중심으로 A 더하기 D, A 빼기 D라고 세팅해 놓고 공차가 2D짜리인 등차 수열이라고 세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겠구나. 그죠?
여기는 이 문제는 지금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얘를 첫째 항, 얘를 둘째 항, 얘를 셋째 항, 얘를 넷째 항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걸 싹 다 더해버린 결과가 4라고 준 거니까 4a가 4라고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값은 여기서 1이었군요. a가 1이었군요. a가 1이었군요. a가 1이었군요까지 나온 거야 이미. 그 다음에 식을 하나 더 줬는데 제곱의 합이 24래잖아.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24다 라는 걸 이용해서 D값 구하는 게 너무나 쉬우니까 이 문제는 그냥 당연히 풀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D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게 분명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공차가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이해돼요? 분명히 공차는 2개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공차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2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공차가 2였다면 마이너스 2랑. 그러니까 공차가 2였다면 얘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죠.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7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공차가 마이너스 2였다면 얘가 반대로 7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돼요? 선생님 말을 잘못했다. 공차가 아니라 D가. 오케이? 얘는 2D가 공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 D값이 2개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 4개의 수는 어쨌든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면서 가면 참 너무나 좋겠다. 한번 해보자. 얘는 1-3D의 제곱 더하기 1-D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D의 제곱 1 더하기 3D의 제곱. 여기는 얘가 24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9, 1, 9, 9, 1 그러니까 20이죠. 20D 제곱. 20D 제곱. 그 다음에 1, 1, 1, 1 넘어가니까 20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D, 6D, 마이너스 2D, 2D 없어지면서 이게 끝이지. 그러니까 D는 뿔마 1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칭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한 세트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찬찬히 다 이해 충분히 너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충분히 조화 수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칠 건데 자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에선 빠졌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화 수열 특히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뭐냐면 그냥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그게 조화 수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그럼 얘 규칙 다음 건 당연히 11분의 1이겠지 라는 생각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수열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조화 수열입니다 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봐. 그럼 3, 5, 7, 9, 11. 그 뒤집어 있어? 등차를 이루고 있지. 오케이? 그런 수열을 조화 수열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수열의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한다. 곧 A1분의 1, 뭐 A2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얘네들은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냥 요 개념만 하나 잡고 있으면 얘들아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여기는 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냥 사실 얘는 그냥 딱 봐도 그냥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와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뭐 시켜? 역수를 시켜버려.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3이랑 5랑 7이랑 9랑 1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뭐 생각하면? 일반항을 생각하면 얘는 뭐가 돼요? 공차가 2잖아. 그 2n. 첫째 항이 3이잖아.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얘가 요 수열의 일반항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얘를 역수시킨 거니까 얘를 다시 역수시키면 얘의 일반항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의 일반항은 당연히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 라고 해서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전히 조화 수열이라는 규칙을 줘도 몇 개의 정보만 있으면 2개의 정보만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필요도 없이 딱 2개의 정보만 있으면 그 역수들이 뭘 테니까 등차 수열일 테니까 그 역수를 시켜놓고 등차 수열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역수 취해주면 걔가 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화수열의 일반항도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화중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조화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봐봐. A랑 X랑 B가 조화수열을 이루고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A분의 1이랑 X분의 1이랑 B분의 1이 뭘 이루겠어? 등차 수열을 이루겠지. 그치? 다시 A분의 1이랑 X분의 1이랑 B분의 1이 뭘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 2배 한 개 X분의 2가 뭐가 되겠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될 거 아니니. 맞아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X분의 2가 AB분의 A 더하기 B가 될 거고 2분의 X가 A 더하기 B분의 AB가 될 거고 넘어가서 2가 될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기는 요 녀석이 여기는 요 녀석이 여기는 이 세 개가 조화 수열을 이룰 때 X값 조화 중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까 등차 중항은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산술 평균이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럼 산술 평균이랑 같이 세트로 있었던 게 누구 있었어? 기하 평균 이런 게 있었고 조화 평균 이런 게 있었죠. 맞아요? 그 중에 얘는 조화 평균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중항, 등비 중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 평균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나중에 연결고리가 딱딱 이어질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조화 수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조화 중항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이걸 공식으로 얘들아 외울 필요 있을까? 외워놓으면 좋아요. 외워놓으면 좋지만 꼭 반드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조화 수열이라고 딱 주어져 있었어. 혹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냥 당연히 역수가 등차니까 역수 취해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역수를 취해놓고 걔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뭐 일반항이 나왔다면 거기 있는 걔를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서 그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조화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항이 보이면 바로 찾아서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보이네 근데. 그렇지? 바로 찾아서 생각했지만 만약에 저기는 제가 안 보이게 되면 뭐 해주면 되겠어? 역수 다 취해놓고 일반항 구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역수 취해서 일반항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6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두 개만 하면 끝나지 뭐. 그지? 여기는 얘는 지금 6분의 뭐니까? 2잖아. 그러니까 공차는 6분의 1이고 첫째 항도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6분의 1 n이 뭐가 되겠어? AN,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럼 거기는 걔를 얘가 이거니까 여기는 얘를 뒤집어서 n분의 6 해준 게 여기는 이게 AN이면 안 되겠구나. 얘가 AN이니까 얘는 AN분의 1이었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넘어가서 봅시다. 몇 개 있니? 끝이네. 그죠? 오늘 마지막 12-4번 문제입니다. 자, 5개의 수 15분의 1, 그 다음에 x, y, z, 그 다음에 3분의 1. 여기 얘가 이 순서로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랬을 때 x, y, z 값을 정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하라고 얘들아? 그냥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뭘 이루고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라고 단순히 그냥 해석하고 나서 이거대로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하나, 둘, 셋, 4칸 차이 나는 거니까 4D 차이 나는 거잖아. 4D가 몇 차이 나는 거니? 12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이었을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하면 얘가 12가 되는 거고 얘가 9가 되는 거고 여긴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x는 당연히 12분의 1이 되는 거고 y는 9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는 뭐가 되겠어? 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되게 쉽죠? 그죠? 다음 자, A1은 7이고요. A2는 알파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 다음에 AN이 양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한다. 그런 수열 AN이 있다.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패스합시다. 패스합시다. 그냥 할까? 봐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있잖아.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로 양변을 나눠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긴 얘는
AN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AN 더하기 2분의 1이 되거든. 얘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AN분의 1 더하기 AN 더하기 2분의 1은 AN 더하기 1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봐봐. 여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라는 세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있다고 생각해봤을 때 이 세 개의 수 중에서 얘네들의 역수들이 뭘 이루고 있는 형태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형태야. 등차 중앙이라는 그 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야? 조화 수열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들아 그 점화식이라고 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거의 마지막 파트에서 배울 내용 중에서 다룰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알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주어져 있었구나. 그다음에 얘가 문제니까 A 1분의 1은 뭐가 되겠어? 뭐 7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2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라고 준 거야?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정수가 되는 알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돼야 돼? 이게 등차 수열이 돼야 되잖아. 맞아요? 현재 이게 등차 수열이 돼서 걔의 일반항을 나는 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뭐지? 잠깐만요. 답이 그냥 7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답이 뭐야? 7이야? 답이 7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억지 문제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조화 수열이니까 결국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이게 등차 수열 분의 1 뭐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등차 수열 분의 뭐 상수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 n 값이 한없이 계속 커진다. 하나씩 커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값은 모조리 다 정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모조리 다 정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지? 여기는 이 값이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었어 라고 해도 얘가 1, 2, 3, 4 하나씩 올라가면서 얘가 5만 돼도 지금 이 값이 정수가 될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모두가 다 정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 다음 항도 그냥 7분의 1이었어야 돼. 그러니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었어야 돼.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조금 조화 수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너희들 한번 쭉쭉 잘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 합부터 연습 문제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